반갑습니다. 글로벌 매력 김노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한 편은 슬픔의 삼각형이고, 다른 한 편은 이제 비바리움이란 영화인데, 일단 슬픔의 삼각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델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들이 유람선을 크루즈를 타다가 해적들을 만나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이야기고, 비바리움은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연인이 있는데 이제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는 여성이 좀 선생님이고, 남성은 약간 목수나 이제 소사, 학교 관리하는 그런 느낌의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우리의 봤을 때 생각으로는 남성이 좀 더 돈을 덜 벌죠. 게다가 차도 없어요. 여성의 차를 타고 가는데, 집을 보러 갔더니 거기에 갇힙니다. 집을 보여준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기가 배달이 와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어, 조금 연계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계획하고 본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봤는데 좀 흥미로웠어요. 그럼 일단은 슬픔의 삼각형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모델 커플인데, 여성은 인플루언서 겸 모델이고, 남성은 모델인데 그냥 좀 잡지 화보 좀 찍고 이런 건데, 여성이 더 잘 나가고, 모델 업계에서는 여성이 더 그게 더 높대요. 한 3배 정도 임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식상에서 돈 내는 거 가지고 둘이 틱틱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여성이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무료로 당첨이 아니라 채택된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어가지고 무기로 수류탄으로 돈을 번 부부도 있고, 노부부, 그다음 조금 더 젊은 느낌인데 그 아저씨는 비료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고, 또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한 분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서 그 남주가 여주랑 이제 태닝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우통을 탁 벗으면서 막 여주랑 인사를 해요. 그게 좀 샘나가지고 그 남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술 나가지고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그 사람이 잘려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요. 다시 육지로 떠나요. 그러면서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이 술독에 쩔어 사나봐. 좀 약간 선원 매니저 여성분인데, 그 여성이 해도 계속 안 나오고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숨기는 게 있나,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안 나오다가, 그래서 이 크루즈에 가면 선장이 주최하는 파티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날씨를 물어보니까 언제 괜찮은데, 여성 매니저가 이날만 피해라.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로 하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배멀미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역질을 막 해내요. 토를 해요. 배멀미를 한다라는 거죠. 배멀미를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선장 옆에 비료로 돈 번 아저씨가 딱 탔는데, 그 아저씨는 이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명언을 하고, 또
모르겠 안 까먹었어. 아무튼 그 둘이 서로 막 명언을 주고받는데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배가 흔들려서 토를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역겨움에 그 부자들이 역설에 토를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계속 그 러시아 그 비료 아이씨랑 선원이랑 계속 명언 배틀을 하는데 변기가 들썩들썩하면서 거기에 팡 터진단 말이에요. 변기가. 그러면서 그 물을 뒤집어 쓰는 또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그 기생충에 이런가 그 기생충다운 영화라는 또 평이 있었거든요. 어느 그 평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기생충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난리가 난 통에 해적들이 그 배를 공격합니다. 그 배를 공격해가지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 수류탄을 만든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거 우리가 만든 수류탄 아니야? 하면서 팡 터져요. 배가 이제 한 3분의 1이 폭발을 하면서 이제 난파가 되고 이제 떠내려가죠. 그렇게 그 섬에 무인도 같이 보이는 섬에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모델 부부 그 다음에 거기 또 비료 아이씨 그 다음에 또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회사를 매각해서 엑시트를 한 또 약간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또 아저씨 삼촌 한 명이랑 그 다음에 그 매니저 제일 매니저 여성 그 선원 매니저 그 다음에 또 다리 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인더 볼캔인가 그 말밖에 못해요. 그 말이 구름 위에 약간 요런 뜻인데 그분이랑 그 다음 그 갑판에도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건데 화장실 청소 매니저가 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그 엔진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약간 그걸로 오해를 받아요. 해적으로 오해를 받아요. 아니다, 나는 갑판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매니저가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그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시작하는데 당장 일단은 제가 그 청소 매니저를 다시 얘기할게요. 청소 매니저 빼고 이렇게 아무튼 딱 쓸려왔어. 갖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해야 되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명보트 하나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구명정에 그 청소 매니저가 왔는데 그 청소 매니저를 선원 매니저가 갑자기 그 계속 그 하인 다루듯이 직원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그 배에 있는 거 꺼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거 좀 챙기고 내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케어를 안 하는 거야. 다 공평하게 나누면서 물이다 과자다 다 똑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은 안 챙겨주더라고. 아무리 그가 챙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걸 다 먹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청소 매니저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문어를 잡아와요. 그 다음에 불을 피우라니까 불 피울 사람이 없어. 그 사람도 피워.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배에서는 청소 매니저지만 여기서는 내가 캡틴이다, 선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며칠을 생활해요. 근데 갑자기 원래 그 구명정에는 여성들만 잤는데 다리 불편한 사람은 못 자고 여성들만 잤는데 거기서 그 사람만 그 이제 어느 날 나 좀 갑자기 그 모델 남성한테 온나 해가지고 밀애를 하는 거야. 거기서 뭐 물고 빨고 하는 거겠죠 뭐. 그래서 그 모델 여친은 엄청 좀 약간 질투심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게 계속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섬이 리조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정찰을 하고 쉬고 뭐 하고 머리 자르고 수염 깎고 막 이럴 때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 인더볼캔 그 사람한테 그 잡상인이 와가지고 사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무서워서 가버리는 거야. 그 잡상인이. 그러면서 또 이제 러시아 부자 그 비료 파는 아저씨한테 너 사실 해적 맞지? 하니까 해적 맞다고 털어놓고 그러면서 그 청소 매니저랑
이 모델 남친이랑 둘이 엄청 이제 돈독해졌기보단 그 물질을 서로 그 등가 교환이라 해야 되나,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몸과 식량. 근데 그게 초반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갑질을 했지만 후반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성은 끝까지 그거를 그 자기의 그 갑의 입장을 갖고 가면서 그 몸을 대가로 얻은 과자는 또 잘 먹어. 이런 부분이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청소 매니저가 이제 이게 불편하다,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이 나 좀 그 사업을 좀 돌아보고 싶다, 그럼 같이 가자 했는데, 그 청소 매니저와 얘네 둘이 그냥 티격태격은 아니고 정차를 계속 하다가 숲을 엄청 지나가요. 숲을 엄청 지나가서 그걸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섬이 리조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리조트였기 때문에 그 리조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델 여성이 이 청소 매니저한테 올라가자 하니까 이 청소 여성은 이제 여기를 가면 이 캡틴 생활을 더 이상 못하는 거야. 대장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하겠다, 소변 좀 눕고 가자. 오케이 이래서 그 모델 여성은 앉아있고 소변 보는 척 하면서 가는데 그 돌을 들고 뒤에 감추고 들고 가요. 근데 그 모델 여성은 당신이 진짜 나가면 내 매니저로서 하면 좋겠다, 너무 당신 멋있고 당당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의미로 말해요. 근데 그 청소 여성이 돌을 들고 찍으려는 찰나 씬이 바뀌어요. 그 남성이 그 여성 둘이 지나갔던 풀숲을 확 지나가는데, 와, 그 청소 여성의 표정이 너무 콧물을 흐르면서 그 죽일 듯한,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못하겠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 갈등하는 표정 연기가 너무 압권인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압권인 거예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딱 끝나요. 그리고 비바리움이란 영화는 그 처음에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뻐꾸기가 나오는데,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로 가가지고 다른 새끼를 밀쳐버리고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집에 얹혀 사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 새끼들을 보는 건데, 그 둘이 이제 집을 보러 가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이름이 마틴인데 엄청 자기적인 표정이에요. 로봇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그 바이센테니얼맨 아실까 모르겠네. 그 진짜 아무튼 너무 기괴하고 기계적이고 좀 오싹한 표정으로 그들을 안내를 하는데, 집을 둘러보고 가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야. 근데 이 둘이 계속 동네를 뺑뺑이 돌아도 그 자리인 거야. 집이 9번실이거든요 계속 뺑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엔 포기를 하고 잠을 자요. 잠을 자니까 그 다음날에 박스 안에 애기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애기가 자라는 속도가 비정상적인 거야. 한 달 만에 벌써 소년이 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청년이 되고. 근데 이 애기도 엄청 기괴해. 가음도 지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계속 고민하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요. 헬프라고 썼다가 집 천장에. 그 다음 남성은 집 앞에 약간 어색한 땅을 보고 땅을 파요. 육체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천장에다 뻑 키우라고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남성은 결국에 계속 땅을 팠는데 땅을 파보니까 뭔가 이상한, 뭔지 모르겠는, 제가 봤을 땐 뭔지 모르겠는 비닐이 있는데 뭔가 오싹한 거야. 그래서 그걸 올라가는데 그걸 인해서 체력이 너무 고갈됐고
먼지도 많이 뒤집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약간 탄광에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건강이 악화돼서 죽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애기가 된 청년이 된 애기가 이제 그 하늘나라로 간 그 남자친구를 담을 지퍼백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도 이제 너무 열받아서 걔를 죽이려고 딱 했는데 걔가 진짜 약간 벌레처럼 이렇게 막 도망가요. 그 보도블럭을 딱 열어가지고 거기로 쏙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자기처럼 하고 있는 사람을 RGB 순으로 레드, 그린, 블루로 보는데 레드에서는 그러니까 침울하게 그 자책하고 있는 사람, 그린에서는 성관계하고 있는 부부, 블루에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 생을 스스로 마감한 남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 그 애기였던 청년이 이제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또 지퍼백에 넣어서 구덩이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이 땅을 파서 봤던 게 시체였던 건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하고 이제 차에 기름을 다시 넣고 그 욘더라는 곳이거든요. 욘더라는 곳을 빠져나와서 그 이제 예전 마틴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었던 그 사무실로 가는데 그 마틴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그 애기였던 청년이 되돌아갔을 때 한 80대 정도, 한 2배에서 40년 정도, 40년이 흐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 거의 시체가 된, 송장이 된 사람이죠, 마틴이. 그래서 그 마틴의 이름표를 떼고 그 청년이 마틴이 되고 그 이전 공인중개사는 지퍼백에 넣어서 또 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다시 이제 부부 손님이 오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세 사람이 희생하는 구조, 그리고 학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욕도 배우고 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비바리움이라는 뜻이 약간 연구실에서 그 생물이나 동물이나 뭐 개미나 이런 것들이 환경을 조성하면 어떻게 그들이 생명력을 유지해가는지 그걸 보는 실험실, 그런 걸 비바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호실, 아파트, 그 욘더의 구호 집도 그런 비바리움일 수도 있는 건 거고. 근데 그래서 그 슬픔의 삼각형에 보면 또 in the Balkan 해갖고 하늘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비바리움의 하늘도 보면 조형물 같이 안 움직이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구름 이런 건데, 그 슬픔의 삼각형의 이름도 제목도 봤을 땐 모델들이 짓는 표정 중에 슬픔의 삼각형이란 게 있는데, 비바리움에서는 그렇게 삼각형 계급에 대한 논하기를 하지만 슬픔의 삼각형에서는 계급이 이렇게 딱 나오죠. 뭐 선원에서도 선장, 선원, 그 다음에 말단 직원들, 그 다음 배에서도 부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무료로 온 사람들. 근데 이 삼각형을 거꾸로 하면 모델들이 표정을 지을 때 나오는 그 슬픔의 삼각형, 역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건 거죠. 그런 것도 좀 제목과 연관 지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참 그 슬픈 삼각형에서 구토하는 장면을 봤었을 때 힘들었어요. 좀 뭔가 먹으면서 보기 좀 역할 정도로 진짜 와 엄청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런 사회를 보여주면서.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사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이걸 축소시켜서 보여주는데 이게 전체인 것 같은 걸 보여주는 모습이 참 재밌었고, 비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 애기가
청년이 되고 그 마틴이 되는 그런 과정과, 그럼 그 이전에 있던 마틴도 그 과정을 겪었을 것이고, 거기서 배우는 그 이상한 기괴한 문양들, 언어들,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걔가 이제 원래는 계속 그 커플들한테서 배우는데, 여기서 배우는 게 다 됐는지 어디 딴 데 가는데 엄청 또 괴상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뭘 배웠을까 싶기도 하고, 그 책을 들고 가면서 진짜 좀 어떤 이런 상상을 하게 될까 했을까. 참 영화 감독들과 연기를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영화 감독도 이렇게 연출을 해내고 극을 짜낸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